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은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의 대결. 두 팀 모두 편하게 승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역시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팀 선수들 모두 이 승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출전한 선수들과 함께 팀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상주 곡감은 1위 확정이 됐고 인천 예림도어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영암 월출산과 음성 인삼은 아직 막판에 약간의 이제 그 변수가 있는데 3, 4위는 그렇게 큰 또 의미 부여를 하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편한 마음으로 대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요한 승부는 음성 인삼 서울충암학원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네, 개인 다승 순위 박승문 선수가 10승으로 이제 아무도 넘보지 못할 승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상주곡감에서는 서봉수 선수가 마지막에 계속 이기면서 지금 8승 3패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승 3패로 시작해서 7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영암 월출산에서는 오규철 선수가 지금 7승 4패로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전 선수 양 팀의 후보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서봉수 선수 대 황원준 선수의 대결. 이 황원준 선수가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닌데 지금 1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단골 본선 멤버였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번이 이제 5번째 출전인데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백성호 선수와 김종수 선수의 대국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용열 선수가 후보 선수인데 출전을 했는데 정경기에서 나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잘 나가고 있는 오규철 선수에게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팀 모두 챔피언 결정전 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는 팀들인데 영암 월출산이 이기게 되면 결국 상주 곡감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좀 상대 팀의 전력을 탐색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의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전반전에서는 상주곡감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암 월출산이 역시 아직까지는 이 조은현 선수의 부재가 많이 크게 느껴지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황원준 선수가 서봉수 선수에게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2경기와 3경기가 승부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편한 마음으로 대국을 하니까 정말로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도 3국 모두 치열한 승부 기대를 해봅니다.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입니다. 네. 오늘 심판에는 심종식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네, 오늘 정말 기록적으로 지금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든 아니면 또 대중교통으로 오든 조금 길이 좀 막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규철 선수가 착석해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용열 선수가 대국장에 오지를 못했고요. 자, 3국 바로 시작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자, 1국입니다. 1국은 김종수, 황원준 선수와 서봉수 구단이죠. 그렇습니다. 출장인 서봉수 구단이 아직까지 지금 오질 못했어요. 모두 15분. 상주 곡감의 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15분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그 시간패 처리가 되거든요. 네. 2국이 지금 유일하게 두 대국자 모두 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판은 바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한 시간 30분, 초읽기 40초, 5회입니다.
네, 2구 가보겠습니다. 백성호 구단과 김종수 8단. 저도 오늘 뭐 지금 사실 아침 이제 생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한 평소보다 30분 서둘러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평소 시간만큼 도착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오늘도 지금 이제 뭐 각자 그 자신의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온다면은 택시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교통수단으로 오게 된다면은 평소보다는 얼마든지 길이 좀 막힐 가능성이 있죠. 감안하고 빨리 출발하는 것과 또 평소와 같이 출발하는 것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상주 곶감의 팀원 2명이 좀 지각을 했는데 자, 서봉수 구단이 네, 그래도 도착을 했군요. 시간을 이제 늦게 되면은 늦은 시간에 2배를 공제하고 대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서봉수 구단 이제 마음을 좀 재정비하고 네. 대국에 임해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초반 출발은 김종수 선수가 날일자 9침을 선택하면서 상당히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속기바둑에는 정말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뭐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를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뭐 평소에 이 속기바둑에는 굉장히 익숙한 기사가 바로 김종수 선수인데요. 네. 백성호 선수는 예전에 이제 도전 5강에도 들어가면서 정말 그 입단하면서부터 주목받는 신예였고 그리고 또 이제 중경기사 시절에도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2007년도에는 이 전자랜드배 현무부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니어 기사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잘 성적을 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3국도 시작을 한 것 같네요. 이용렬 구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패를 당하는 기사는 없네요. 네. 자, 역시 늦은 시간만큼 시간을 공제하고요. 그 지각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대국장 들어가기 전에 잠시 뭐 화장실에서 컨디션 관리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2배를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 다시 나가곤 하죠. 네. 일단 그 본인의 시간을 네. 이제 들어와서 착석하는 순간부터 이제 딱 그 정확하게 그 시간을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착석해서 대국이 시작된 다음에는 2배 공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 시간만큼 화장실에 네. 다녀온다든지 뭐 이렇게는 소비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많이 지각을 하지 않아서 세 판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선수들이 일찍 와서 이제 대국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시간을 맞춰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10분 전 네. 정도에 도착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너무 이제 일찍 와가지고 또 오랜 시간을 또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히려 뭔가 이 승부 호흡에 좀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10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맞춰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 대국하기 전에도 프로기사들은 이 마음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승부에 이렇게 호흡을 확 조이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대국전 마음을 가다듬는 데는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이 초반, 중반 그 초반 감각이 좋아서 초반에는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김종수 선수의 약점은 뭐냐면 이 후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낙관파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둑이 유리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좀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김종수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앞으로 또 포스트 시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일단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고요. 두 팀 간에서는 이제 마지막 경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잘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또 좋은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기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뭐 점심 내기 하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한 10,000원짜리 그냥 점심 내기 이렇게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거 정말 지면은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렇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승부욕이 뭐 다른 스포츠를 하더라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시니어 선수들이 이제 그런 면까지는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 젊은 선수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끔씩 이렇게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부루마블 게임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끔 즐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도 바둑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 승부욕이 어디 가질 않아요. 평소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오늘도 일단은 직접적인 이제 뭐 이 순위와는 큰 상관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내가 그래도 질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올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승부입니다. 그렇죠. 또 모든 대국이 생중계가 되고 평생 기보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또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니어 바둑 리그가 일단 이번이 첫 번째잖아요. 뭐든지 첫 대회는 항상 오랫동안 역사에 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일단 초반 진행은 굉장히 무난하네요. 김종수 선수가 이곳에 한 칸 뛴 것도 역시 지금 무난한 의미가 있는 수이고 여기 날일자 굳힘 두 칸 전개 한 수. 지금에 와서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여기 뭐 상변 쪽 저라면 이곳을 지금 뭐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우변 쪽으로 전개하는 수도 가능은 한데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뭐 이런 곳을 갔을 때 여기 지금 날일자로 눌림당하는 것이 상당히 아픔이 있죠. 네. 하변 쪽은 크지 않은가요? 하변 쪽은 지금 당장 서둘러 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일단 백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키진 않거든요. 백은 둔다면은 이 자리를 갈 겁니다. 뭐 이 자리나 아니면 여기 들여다봐서 압박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이런 곳을 뭐 어깨 짚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다 보면 내 집 키우는 것보다 남의 집 깨는 게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집을 견제할 것인가. 먼저 그 자리를 어깨 짚어가네요. 네, 바로 삭감을 합니다. 침투라고 네.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약간은 이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실전에서 나오는 실전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전 감각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독특한 기풍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일단 변화를 크게 주질 않고 모양을 좀 단순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바둑 스타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 두 칸 한 번 더 전개하는 자리가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두터운 행마이고 이곳을 전개하게 된다면은 백은 뭐 이렇게 붙여두고 늘어두는 교환을 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두 칸으로 전개했죠. 네. 그리고 있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 붙이는 교환의 필요성은 이게 왜 교환을 하냐면요. 이 교환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흙이 이 밭전자를 째고 나왔을 때 여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네, 흙이 이 자리를 온다고 네. 하더라도
막아서 이렇게 훅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미 가르고 나서 붙였을 때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나요? 가르고 나서는요. 네. 가르고 나서는 확실치가 않죠. 이 자리를 뭐 붙여간다고 해도 여기를 또 뚫어 나가는 진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붙이는 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악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실전에는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들여다보고 나서 손을 빼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여다본 수는 이곳을 예를 들어서 잇는다면 뭐 붙여간다든지 해서 여기를 늘어간다면은 이곳을 다시 꽉 잇는다든지 네. 해서 이쪽으로 뭔가 갈라 나와서 이 흑돌과 흑돌을 가르겠다. 조금 적극적으로 바둑을 이끌어 나가려는 백성호 선수의 생각이네요. 공격의 의사가 있다면 하변 쪽에 붙여두는 교환은 악수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격하려고 생각한다면은 붙여두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돌이 좀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이 돌과의 좀 접근성도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가기가 좀 어렵죠. 반대로 돌이 갈라진다면은 이런 자리가 또 급소의 자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이어서 사실 두고 싶은 자리가 많거든요. 뭐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공격보다는 뭔가 큰 자리를 선점하는 작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백성호 선수는 이 공격하는 바둑을 또 즐기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가고자 어떤 끊임없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슷한 포석이라고 하더라도 또 본인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포석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이번 시니어 바둑리그 전적은 6승 5패로 갔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기는 선수는 7승, 6승 6패로 마무리하는 것과 7승 5패로 마무리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뭔가 기분이 다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2주전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2주전에서 아주 특별하게 튀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다음 시니어 리그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마지막 경기를 가져가면서 7승으로 마무리하느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여다보고 나서 생각을 하네요. 네, 들여다보고 나서는 이제 뭐 붙여가는 수가 일단은 일갑인데요. 보통 때는 이제 붙이는 수가 아니라 이 날일자 가는 수도 많이 두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날일자 가는 것은요. 흙이 어떻게 네, 되나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을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한다고 해도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서 또 큰 자리를 흙이 선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뭐 공격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영을 뺏는 건 네, 의미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붙여가는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 여기 이렇게 뭐 씌어가는 수. 일단 일감은 붙여가는 수인데요. 응수타진이었을까요? 손을 빼고 상변으로 갑니다. 네. 하나 들여다보기만 하고 손 빼는 것은 일단 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흙이 이 자리를 나중에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이 들여다본 수가 굉장히 악수입니다. 이곳이 튼튼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곳을 붙여갈 때도 기분이 좋고요. 이런 뭐 여기를 짚어서 이렇게 붙여갈 때도 이 들여다본 교환은 굉장히 악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뭐 백성호 선수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둘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흙이 여기 둘 여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겁니다.
뭐 초반 다음 이제 착점은 우변 쪽이 될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데요. 우변을 간다면은 지금 뭐 높게 가는 것보다는 낮게 뭐 이런 정도 전개해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이곳이 뭐 지금은 백도 좁은 곳이기 때문에 흙이 다 받아주더라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팀은 이미 포스트 시즌은 확정이 됐는데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순위가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대국들이 다 기세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기세상 이렇게 두고 싶어도 또 이 대국이 결정국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경기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김종수 선수가 어쨌든 상변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바둑이 이제부터는 좀 큰 변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변에 이제 흑돌과 백돌이 뭔가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김종수 선수는 이 백돌을 공격하면서 우변 쪽을 좀 지켜나가겠다는 작전이거든요. 자, 돌들이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변을 지키는 것도 큰 자리였을 텐데 굳이 상변 쪽에 침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바둑이 이제부터 이 상변 쪽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 꽉 이었죠. 김종수 선수의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를 지금 갈라서 이도를 압박해서 이 우변 쪽에 이제 집을 짓자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돌과 이돌, 지금 이 세 돌이 연결이 된다면은 더 이상 이제 백이 좀 반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일단 괜찮은 발상으로 보여요. 중앙으로 한 칸 뛰겠죠. 그렇습니다. 자, 영암월출산 3위지만 조은현 선수가 빠진 뒤로는 아직 팀의 1승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싶을 것 같고요. 두 칸으로 전개하네요. 역시 빠릅니다. 네. 일단 뭐 중앙 쪽에 있는 흑의 모양은 이제 뭐 더 이상 백이 공격하기에는 좀 어려운 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초반 출발은 역시 김종수 선수가 좀 괜찮은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1주전 늘의 대국 황원준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하귀와 좌하귀에서 정석이 완료가 된 건데 우하귀는 정석인가요? 네, 뭐 우하귀 쪽은 정석 형태에서 지금 이제 흑이 한 수를 더 두어가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우하귀 쪽은 이제 백이 하나 받아준다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 한번 손을 뺀 겁니다. 백의 사활엔 문제가 없죠. 네, 사활은 살아있는 형태죠. 여길 뭐 꽉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한 점 잡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서봉수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승 3패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8승 3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봉수 선수가 처음 이 시니어 바둑리그가 출발할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성적과 좀 연결이 되어졌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제 그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조은현 선수에게까지도 또 승리를 네. 거두었고요. 7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서봉수 선수는 사실 조은현 선수와 대국할 때 정말 가장 승부욕이 불이 탑니다.
아주 치열한 그런 싸움들을 보여주었죠. 이 기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라이벌도 있겠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 꼭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프로 기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도 승부욕이 강한데 또 개인적으로 더 지고 싶지 않은 기사에게는 정말 다른 기사들보다도 더 치열한 그런 접전들을 보여주는 바둑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다 사연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봉수 선수는 확실히 지금 초반부터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국을 펼쳐나가면서 기선을 잡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모양은 보통 전개할 때는 이제 여기까지 전개하는 건데 이 백돌이 지금 약하다고 보고 이곳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그럼 기세로는 황원준 선수도 여기서는 뭐 이 자리를 갈라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황원준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침착한 기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반격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침착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뭐 이렇게 지켜나가는 바둑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 뭐 이런 바둑이 된다면 일단 서봉수 선수의 이 작전이 그대로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백이 집 모양들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렇게 큰 집들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침착한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일단 지켜주고 갑니다. 이 황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2012년도 지지 옥션배 출전해서 또 여자 기사들에게 3연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뭐 이 시니어 선수들 중에서도 좀 상당히 안정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 이번에는 후보 선수로 뽑혔고 그리고 이 1주전 선수들과 자꾸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4번의 승부를 벌인 끝에 아직까지는 이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초반에는 진행 속도는 거의 비슷하네요. 자, 오히려 이 국은 좀 더 치열하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라운드 2경기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의 경기입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상주곡감과 영암 월출산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국부터 3국까지 지금 초반 진행 중인데요. 네, 2국을 좀 이제 많이 보셨는데 2국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 3국을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3국은 백의 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3국이 이 크게 모양의 지금 백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접전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정말 황원준 선수는 정말 침착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봉수 선수와 황원준 선수의 대결. 자, 초식에 지금 황원준 선수가 일찍 왔고 서봉수 네. 선수가 지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공제한 시간 말고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았네요. 네, 황원준 선수는 시간을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상대가 장고를 할 때는 그 장고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봉수 선수는 지금 황원준 선수가 생각하는 틈을 타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빨리빨리 착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0분이 지나고 빨간색 바가 떨어지면 이제 초읽기 들어갑니다.
자, 흑이 우변 쪽의 3국은요. 한 점을 끊으니까 백도 같이 반발을 했는데 한 점이 서로 차단이 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 한 점이 차단됐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힘들게 이끌고 나왔는데 한 점이 결국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한 점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귀 쪽은 지금 차단을 했습니다만 여기 또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요. 일단 이 바둑은 오늘도 일단 이용렬 선수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또 이제 붙여가는 맛도 이 자리는 남아 있는 자리거든요. 확실하게 잡아두기 위해서는 한 수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도 이제 좀 얽혀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흑도 아직 연결이 네. 안 된 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뭐 이제 백이 네. 이렇게 끊고 여기 이제 뭐 늘어가는 수라든지 아니면 이곳을 뭐 끊어가는 것을 일단 또 선수가 듣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네요. 자, 1국에서는 백이 2선으로 낮게 들어갔는데 실전에 워낙 많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선 쪽으로 저공 비행하는 수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서봉수 선수가 선택한 이 붙여가는 수는 이곳에 변 쪽을 중요시 여길 때 이 붙여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귀를 지킨다면은 뭐 여기는 이제 붙여가는 수나 이렇게 지켜가는 수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귀는 내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자, 지금 황원준 선수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대국 2016 이 시니어 바둑리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황원준 선수로서는 또 정규 시즌으로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나중에 상주곡감에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을 때도 네. 한번 이겨봤던 팀과 자, 지금 전반기에서도 그랬듯이 전반기 후반기 다 졌던 팀과 만나는 건 또 기분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둑에서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서봉수 구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이세돌 구단 같은 뭐 그런 비슷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일단 조은영 구단, 뭐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일단 예전에 4인방을 가장 먼저 쳐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한 수 한 수 대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백이 변신을 하네요. 귀를 살지 않고 상변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일단 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를 이제 견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역시 지금 흙이 굉장히 넓게 전개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간격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 모양이 그대로 집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일단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황원준 선수는 이제 확실한 집이긴 하지만 형태가 지금 다 좁은 위치에서 다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성이 크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이제 뭔가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 모양도 그대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을 들여다봐서 여기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좀 넓은 간격에 비집고 들어가서 싸움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삼국도 상당히 재밌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실리로는 이제 백도 좀 벌었는데 흑도 지금 이곳을 건너붙여서 한 점은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곳에 지금 또 이제 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죠. 황원준 선수 붙여갔는데요. 네. 자, 귀에 흙을 압박할 수 있는 건가요? 귀의 흙은 지금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봐야죠. 뭐
이것은 뭐 완벽하게 살아있긴 합니다. 약간 이제 기분 나쁜 의미는 있는데 네. 나중에 뭐 이곳을 잇고요. 여기를 잇고 여기 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위해선 여길 젖히고 이렇게 젖혀가야 되거든요. 얼핏 보면 패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패가 되는 거고 여길 늘어도 이제 막아서 패가 되는 형태인데 흙은 손해긴 하지만 이렇게 끊어두고 네. 이 자리를 둔다면 양패로 살아있죠. 아, 이곳을, 들어가야 네, 하는데요. 들어와도 여기 따내는 패와 이곳에 따내는 패 양패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막는 수가 선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선수가 아니죠. 지금은 아마 손을 돌리고 또다시 큰 자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가장 가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는 여기 날일자 가는 수. 이 자리가 왜 가고 싶냐면 여기가 좀 신경이 쓰여요. 이곳이 지금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곳을 백이 반격해 들어오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지키기는 너무 소극적이고 좀 넓은 형태에서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백의 모양을 줄여나가는 수. 이런 수가 지금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자, 3국은 돌이 이제 좌측으로 흘러갑니다. 네. 3국이 지금 일단 1국에서 3국까지 전부 다 뭐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바둑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 3국도 어쨌든 지금 이 좌변 쪽에서도 약간의 지금 전투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서봉수 구단은 그래도 여기 지금 당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건너붙이는 수를 선택하네요. 여기를 받아준다면은 끊어두고 이 교환만으로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황원준 선수는 아래쪽으로 받아주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건너붙이는 교환은 집으로는 약간 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내기를 더 할 수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규철 선수가 기세가 좋은데요. 네. 우변 쪽에서도 흙돌이 굉장히 많았는데 침투를 했고 지금도 좌상 쪽 흙이 철주라고 하죠. 내려놨는데도 들어갑니다. 네, 거기 침투에 들어갔죠. 네. 아, 서봉 선수는 역시 좌변 쪽을 지켜두네요. 좌변이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죠. 확실히 서봉수 선수는 지금 이제 초반 포석에서 성공하면서 지금 우위를 좀 점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3국이 이제는 상변 쪽에 또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제 재밌는 싸움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흙도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벽이 있고 귀까지 지켜놨는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곱게 살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1국은 일단 황원준 선수가 워낙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둑이 지금 황원준 선수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가면서 서봉수 선수의 실수를 한번 기다려보겠다라는 그런 작전인 것 같고요. 지금 3국이 이제 상변 쪽 첫 번째 승부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흙의 공격과 백의 타개입니다. 네, 오규철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오규철 선수 별명이 무등산 검객이에요. 네. 그만큼 날카로운 바둑을 둔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죠. 그리고 이 오규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영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영암 월출산 출신 선수로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고요. 지금까지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죠. 오규철 선수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니어 이 선배 기사들 중에서 상당히 좀 미남형의 선수가 아닌가. 아, 네. 오늘 그 미남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원조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백성호 선수도 오늘 또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이용렬 선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바둑 스타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칼을 먼저 뽑아든 것은 일단 오규철 선수인데요. 네. 적극적인 전투 바둑으로 가겠다. 자, 흙 모양의 침투에 들어가서 이 돌이 지금 뭐 큰 무리 없이 타기에 성공하게 된다면 오규철 선수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판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 깬다면 역시 오하귀의 백집이 좀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렬 선수도 아마 그냥 호락호락 쉽게 이 돌을 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변의 102점과도 잘 신경 쓰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여기 날일자인데요. 여기 날일자로 가게 되면은 흙이 거기 집어두는 속까지 일단 선수로 교환을 하는군요. 네, 거기는 선수 교환이 되죠. 이곳은 뭐 흙이 받아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 호구 쳐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여기 흙이 이제 갈라가게 되고 일단 이 돌과 이 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피곤한 의미는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할까요? 그리고 나서 붙여 나간다면 네, 일단 호구 쳐 갔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오규철 선수가 좀 자처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지금은 또 고행이지만 그래도 살고 나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둑의 주도권 자체는 이용렬 선수가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렬 선수가 공격에 성공한다면은 확실하게 좀 우세한 바둑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제 실패한다면은 오규철 선수가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도해 나가는 쪽은 일단 이용렬 선수죠. 흙은 약한 돌이 없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고요. 집 모양을 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곳은 백이 이 자리를 오고 흙이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찔러가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백집이 여기가 크죠. 한 25집 정도는 나는 자리고 합쳐서 뭐 35집 정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칸으로 뛰어갔는데 연결이 잘 될까요? 이것은 뭐 일단 끊는 자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끊는다면 여기 단수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막아가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뜻이네요. 뚫고 나온다면 네. 글쎄요, 이 변화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곳을 또 젖혀왔을 때 백도 지금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뭐 끊어가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게 끊어 가려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규철 선수의 대마가 잡힐 수도 있을 만한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백돌이나 이 백돌 둘 중에 하나가 잡힌다면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단수 먼저 치든 이 자리를 먼저 막든 흙은 지금은 뭐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할 텐데 이 노림도 좀 가지고 있군요. 이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보질 못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막아서요. 네. 이곳에 먹여치는 자리를 노리고요. 네.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를 차단을 해서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30초. 하나, 끼우는 뒷맛이 약간 남아있긴 하네요. 한 점을 단수 치다가는 네, 큰일 나겠네요. 이것은 큰일 나죠. 네. 이건 뭐 바로 여기 걸려드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이 흙도 이곳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수 친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끝내기를 좀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규철 선수는 그 뒷맛을 좀 노리면서 지금 실전의 진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그것이지만 일단 이 두 점이 워낙 약해져서요. 안에서 한 집을 낼 수가 있나요? 입구자로 가게 된다면 흙이 이제 붙이는 게 일감이거든요. 네. 여기를 붙인다면은 이교환을 하게 되면 한 집 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네요. 여길 이렇게 파워에 들어온다고 해도 밀어가면 이 붙이는 수가 안 되죠. 단수가 되면서 바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살 수만 있다면 중앙 쪽에 악수 교환은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더 이상 밀어가는 수가 아니라 날일자로 씌우는 수를 선택을 한 것이고, 흙은 지금 이제 붙이는 수가 일감이에요. 지금도 여기를 붙여가서 이 끊는 수를 노리면서 받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젖혀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뭐 이렇게까지 받아주게 된다면 이제 좀 위험하죠. 여기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제 들여다보면서 또 이제 뛰어나오거든요. 그럼 이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쌍립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4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1회 사용을 했어요. 네, 흙도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강력한 인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선수가 그동안 잘 싸워줘서 뭐 6승 4패의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과연 이제 이용렬 선수를 출전시킬 것인가, 김기현 선수를 출전시킬 것인가를 감독에게 이제 고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승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후보 선수들은 가장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역시 삼지명자의 자리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좀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1주전이나 뭐 2주전이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이제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주전에서 교체 선수가 좀 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일단 입구자로 붙였고, 자, 여기서가 문제예요. 일단 이곳을 막아두는 수까지는 둘 수도 있겠네요. 여기 백이 역으로 밀어오게 된다면은 사활이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일단 하나는 막아두고, 그러면 백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연결과 맛보기로 보고요. 나오게 되고 여기를 젖히고 그다음 뭐 사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먼저 젖혀갑니까? 뭐 비슷한 역시 맥락이죠.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은 다음에 막는 수가 선수가 되고 지금 백이 여기 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긴데요. 와. 붙여가는 수, 백의 사활에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수네요. 이 자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 급소 자리를 다가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으로 공격 수단을 엿보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 자리를 또 이제 백에게 당하게 된다면은 흑도 지금 사는데 급급해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공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 두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날일자 정도 간다면 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또 선수죠. 뭐 호구 치게 되면 쉽게 안에서 또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30초. 하나, 둘.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를 역으로 가는 수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 쪽으로 내몰면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렬 선수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용렬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는 있는데 시간 소비는 더 대비가 됩니다. 오규철 선수는 좀 빨리 착점을 하는 편인 거고요. 네, 일단
오규철 선수가 집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백대마만 이제 잘 타게 성공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이 두 점이 지금 약한 거죠. 이 돌도 이제 살아 있어요. 여기 한 집과 이곳과 이곳에 한 집 만드는 거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제 흑이 뭐 이런 곳을 가게 된다면 여섯, 이곳을 움직여 나가고 여덟, 그리고 뭐 여기를 뛰었을 때의 싸움이 중요하죠. 한 점을 잡아두네요. 실리로는 변 쪽이 더 나을 텐데요. 네. 이것은 정말 이번 공격에 뭔가 올인을 해보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은데 근데 오규철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곳에 뭐 날일자로 간다든지 해서 집 모양을 만드는 수법이 또 있어요. 네, 눈목자까지 가네요. 지금 오규철 선수 표정이 그 수는 좀 의외인데? 라는 듯한 느낌의 어떤 네. 표정이거든요. 흑이 가일수를 했는데도 그 급소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잡은 수 얘기죠. 네. 잡은 수로는 변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흑돌이 그렇다고 특별히 약한 돌도 아니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약점 지킬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은 또 여기 밀어가는 수가 가능하죠. 이곳을 밀어갔을 때 한 점을 잡는 것은 이 중앙 쪽이 또 선수로 살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중앙에 있는 흑돌이 또 오히려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둑이 지금 이 상변에서부터 좌변 접전 지금 오규철 선수가 잘 풀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침투를 했던 돌은 확실히 살아뒀고요. 이제 좌변에 103점만 타개를 하면 되는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좀 편히 생각했다가 백이 점점 빠져나갈수록 근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 선수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니어 선수들이 바둑을 접하는 시대에는 바둑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공부는 실전이었죠. 실전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 실전을 통해서 깨우친 것을 가지고 결국 입단에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전 감각이 굉장히 좋죠. 지금 오규철 선수도 바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향 자체를 아까도 이제 가장 정통적인 행마는 뭐 그냥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하는 행마인데 지금도 이제 붙여가는 수, 이 수는 이제 족보에도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전 감각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요. 이 자리를 끊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끊어가야 되겠군요. 모양이 지금 상당히 좀 사나운 형태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밀고 나와서 30초. 하나, 이건 잘 안 될까요? 넷, 흑도 봉쇄를 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여기 지금 약점이 생각보다 좀 많긴 하네요. 이곳에 끊어지는 것이 또 이제 선수로 듣고 있고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다시 한번 늘어가면서 이용렬 선수는 지금 이 백돌에 대한 공격도 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돌도 완승은 아닙니다. 여기 한 점을 따내고 굴복을 시키고 여기 한 칸을 뛰어가게 되면 한 집밖에는 안 되죠. 여기 뭐 약간의 눈 모양이 있기는 한데 역시 확실한 형태는 아니고요. 자, 결정이 안 된 곳들이 많은데 네, 거기 막아두는 수는 일단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백은 살아둬야 돼요. 밀어서 삶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기 하나 교환해 두는 것은 크게 득은 없어 보여요.
바로 살지 않고 네. 뭐 더 할 게 없나 찬찬히 훑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바둑은 지금 이 공격이 승부예요. 이돌의 이제 삶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역전의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렬 선수가 아직까지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공격의 주도권은 아직 잡고 있거든요. 네. 집으로 불리한 거죠, 집으로. 소득이 없이 끝난다면 좀 불리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좀 괴팍한 느낌은 있지만 뭐 이런 곳을 뭐 붙여간다든지 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감각에서 뭐 이런 것을 씌우는 정도인데 여기 지금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선수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근데 이렇게 두면은 버리고 둘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손해를 많이 봐주면요. 이런 손해를 많이 봐주게 되면은 셋, 이것은 지금 여기 또 밀어가는 끝내기가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일곱, 여덟, 예. 일단 가장 정수로 보이는 날일자 행만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 받아줍니다. 여기 또 씌워가겠죠? 여기까지 받아주면 이제 씌워서 이건 조금 위험해 보이죠? 네, 씌워갔고요. 이곳까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맞고 그리고 뭐 여기를 붙여가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어쨌든 여전히 이 돌도 아직은 못 살아 있는 형태예요. 지금도 안쪽에서 뭔가 모양을 갖추겠다. 네, 그 밀어가는 수는 아까부터 제가 지금 성립이 되는 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그 자리도 일단 놓이고 보니까 흑돌도 아직은 못 살아 있어서 여기 막은 수가 이렇게 되니까 또 악수가 되네요. 여기 지금 백돌이 네. 오니까 네, 사활에 도움이 안 되죠?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 단수치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빈 삼각으로 두는 수도 괜찮네요. 20초. 하나, 이 끊는 자리를 좀 노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자, 3번의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백돌도 지금 곳곳에 약한 돌이 있어서 일단 긴장감을 가지고 우유철 선수도 지금 대국에 임해야 되는데 자, 이용렬 선수도 아마 그냥 쉽게 살려주면은 불리하다는 걸 알 거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싸움이 좀 더 험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우규철 선수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자, 이 대국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